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의 진원자입니다. 표제 아이스크림 어떤가요? 먹음직스럽죠? 이런 먹음직스러운 아이스크림이 사자마자 녹아버린다면 어떨까요? 음, 매우 슬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복사평형의 개념을 지구온난화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리뷰입니다. 기권의 층상 구조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에 관한 물음이었는데요. 약 47%의 학생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영향을 준다고 올바르게 대답하였으나 약 40%의 학생이 태양 복사 에너지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환경에 영향을 주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태양 복사 에너지만 영향을 주게 된다면 태양 쪽에 가까운 열권의 온도가 높고요. 태양에서 멀게 되는 대륙권의 온도는 낮게 이렇게 온도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만약 지구 복사 에너지만 영향을 준다고 하면 지표에서 가까운 대륙권의 온도가 가장 높고 위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온도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의 그런 온도 구조를 갖는다는 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둘 다 영향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복사 평형에서 핵심 단어 7개를 선정하여 적어보는 활동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형광펜처럼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과 연관지어 정리한 학생, 온실효과, 온실기체 5번 시간 배울 것이거든요. 미리 배울 내용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학생, 그리고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한 학생 등 이렇게 다양하였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엄지척 도장 보냅니다. 복사표현 실험 결과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지난 시간 실험 보셨었죠? 그 실험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직접 실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여 올린 것이었는데요. 그 때문에 그 이해하기가 더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B 구간은 복사평형 상태의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때는 흡수한 복사에너지 양과 방출한 복사에너지 양이 같게 유지됩니다. A 구간은 흡수한 복사에너지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온도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수업 소감입니다. 지구에서 그렇게 뭔가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줄 전혀 몰랐고요. 이런 상호작용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복사평형이라는 그런 개념을 처음 들어본 학생들이 많았죠. 그리고 과학에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이런 복사평형이라는 그런 개념이 신기했다라는 학생. 그다음에 실험한 것이 온도가 오르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신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구의 온도가 왜 일정한지 설명하셨을 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요 문구가 저는 굉장히 저번 시간 내용을 잘 함축하더라고요. 햇빛을 계속 받지만 계속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말 정리 잘 해주었고요. 네 번째입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흥미로웠고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인상 깊었다. 나중에 기온이 너무 높아 사람이 살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그런 장면을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형성평가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어 선생님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목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취 기준입니다. 온실효과와 지구온난화를 지구 복사 평형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핵심 질문 살펴보세요. 마지막,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를 지구 복사 평형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인트로입니다. 여러분 2학년 때 태양계 단원 배우셨죠? 태양에 가장 가까운 행성, 수성이죠. 수성이 금성보다 태양에 가까운 온도가 더 높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성의 온도가 훨씬 더 높은 이유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달과 지구는 태양에서 거의 같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과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무엇일까요? 추측해 보셨나요? 이처럼 온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대기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런 대기의 효과를 세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기가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지구 표면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이때 열을 간직하기 어려워 평균 온도가 영하 18도로 낮게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행성은 얼음으로 뒤덮여 생명체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기가 이번엔 존재하는데 적당한 양의 온실기체가 있을 때입니다. 지구 대기 온실기체가 있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입사하였을 때 이때 온실기체에 의해 흡수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이것이 다시 지표로 재방출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평균 온도가 약 13.7도 정도로 유지가 되고요. 적당한 온도 지구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 가능하여 생명체가 살아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구 대기가 존재하는데 만약 많은 양의 온실기체가 존재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마찬가지로 지구 대기 많은 양의 온실기체가 있고요. 네, 재방출하는 거 보이시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지표로 재방출, 또다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흡수하여 재방출. 하여 평균 온도가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재방출의 과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더워지거나 뜨거워지고요. 이로 인해서 지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 대기가 지표면에서 방출된 에너지 중에 일부를 흡수하였다가 다시 방출하여 보이시죠? 다시 방출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증기,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세 번째는 메테인입니다. 그렇다면 랭킹 사이언스, 이런 온실 기체들이 어떤 것이 가장 양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네, 이렇게 됩니다. 수증기는 물의 증발로 만들어진 자연적인 온실기체인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산화탄소와 메테인은 인위적인 온실기체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는 석탄이나 석유의 연소로 발생하고요. 약 25% 정도 존재합니다. 메테인은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 분해에 의해 생기고요. 굉장히 미량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랭킹 사이언스입니다. 온실 효과의 기여도 누가 가장 많이 기여할까요? 네, 생각하셨죠? 네, 이렇게 됩니다. 수증기 어디 갔나요? 네, 수증기는 앞서 얘기했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양이 풍부했지만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즉 온실 효과에 기여하는 정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인위적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한 기체 중 양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가 1위를 차지하였고요. 그리고 2위가 메테인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그런 적외선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스펀지라고도 불리긴 하지만 2위에 놓인 이유는 뭐냐면 양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실기체는 지구에 안 좋은 영향만 줄 것 같지만 실제로 대기에 온실기체가 없다면 온도가 너무 낮아 생명체가 살기 힘든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 때문에 적당한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온실기체는 지구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소금은 일정 양이 존재해야지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면 해가 되죠.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지구온난화의 개념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양이 많아져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글로벌 워밍은 좀 너무 완곡한 표현이다. 그래서 요즘은 글로벌 히팅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화석 연료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래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지구의 평균 온도 그래프입니다. 이 두 개의 온도 그래프를 경향성을 비교하여 보았더니 이렇게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 변화에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그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 궁금하지 않나요? 선생님 궁금하여서 또 찾아보았습니다. 노아라는 미 해양 대기청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았더니 지구 모니터링 연구소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었고요. 하와이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그 장면입니다. 4월 16일에 보시면 417.08 ppm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400 ppm이라는 의미는 공기 분자 1만 개 중에 이산화탄소 분자가 4개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기체, 온실 기체에 비해서 굉장히 농도가 진한 것입니다. 디퍼 러닝 좀 더 깊게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온실 기체가 대기 온도를 높이는 원리 궁금하지 않나요? 어떤 원리냐면 대기에 여러 기체 분자가 있는데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때 흡수한 에너지에 의해서 분자가 비틀어지고 돌려지고 구부러지고 회전하며 자유롭게 운동합니다. 즉, 흡수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요. 이때 질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에너지가 오더라도 뭔가 비틀어지기도 어렵고요. 돌려지기도 어렵고 회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한 에너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요. 메테인 보시면 분자가 구조가 한쪽을 탁 치면 돌려지기 쉽죠. 회전하기도 쉽고 그래서 저런 메테인과 같은 구조가 굉장히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운동 에너지가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주변에 있던 안정적인 산소와 안정적인 질소를 함께 움직여서 전체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서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궁금하게 찾아봤는데요. 수증기, 물 분자가 수증기 분자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자의 이런 진동인데요.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을 흡수하면 이런 다양한 진동이 생기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번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 총 4개로 정리해 볼 것인데요. A.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B. 육지 면적이 그로 인해 감소하고요. C. 생태계가 변화하고요. D.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진 보시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빙하 조각인 거 보이시죠?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이미 약 1도 정도 올라서 남북극의 빙하를 녹이며 1870년 대비 해수면이 약 20cm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류나 대기 순환이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업에도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얘기했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육지 면적이 감소할 텐데요. 2016년 이후 태평양 섬들 중 이미 8개 정도는 사라졌고요. 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몰디브는 약 50년 뒤 해수면이 점차 높아져 완전히 잠길지 모른다는 그런 슬픈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변화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전자 변이, 즉 돌연 변이가 나타나고요. 모기도 증가하고 해양 생물이 멸종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열목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그런 냉수 어종인데 서식처가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상이변 발생인데요.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해수 증발이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류와 날씨 패턴도 변화하고요. 수증기 양이 증가하면서 거대한 이런 구름이 만들어지며 태풍도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한 허리케인 등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100%가 입사할 경우에 대기와 지표에서 바로 30%를 반사하여 우주로 나아갑니다. 대기로 20%가 흡수되고 지표로 약 50%가 흡수돼 70%가 흡수됩니다. 지표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대기에서 흡수하는 양 때문에 이 대기에 흡수된 양이 결국에는 지표로 방출하기도 하고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 지표로 방출되는 이 화살표 때문에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높은 온도는 유지되지만 입사한 에너지 70과 방출한 에너지 70은 같다. 즉 복사 평형 상태는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 한 번 더 한다면 온실기체가 일정량 이상 증가한다면 대기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기가 지표로 에너지를 재방출하게 되고요. 지구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한 복사 에너지 양이 같은 복사 평형 상태는 지구는 유지하게 됩니다. 맨 앞에서 제시했던 성취 기준과 핵심 질문입니다.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생각나는지 정리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 보시고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을 반복하여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말 이후로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약 1.5도 정도 상승하면 이 지구, 자연은 더 이상 복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에 대한 관점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구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아닌 지구와 오래도록 함께하는 소울메이트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울메이트인 지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꾸준하게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이런 아름다운 자연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는 것 바라봅니다. 과학과자 과자사이언스 진현자입니다. 여러분 안녕.